네, 이란이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란 우호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어서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합의 안 되면 또 발전소 하르그선 폭파하겠다. 최후 통첩성으로 경고를 또 했거든요. 이 초강수는 왜 또 두는 겁니까? 예, 합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란의 전력시설하고 에너지시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한 것은 주로 이제 군사적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파괴를 했죠. 그래서 무기 체계 생산 시설이나 탄약 생산 시설, 군수품 보급 시설 그런 것들을 파괴를 했는데 이제는 뭐 그거는 거의 많이 이제 파괴됐다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정말 이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는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백악관 대변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황금 기회다. 한 세대에 한 번 올 수 있는 황금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을 압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트럼프는 어쩌면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되면 비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목표물은 거의 다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한테 얼마만큼 이 아픈 상처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민간 시설, 산업 시설 여기에 이제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러한 측의 반격도 대단히 거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이거 다시 이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최대의 압박이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읽혀집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담수화 시설 말씀하셨는데 담수화 문제는 이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99%. 그러니까 담수화가 안 되면 이제 물이 없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는 95%, 쿠웨이트 90%, 오만 86%, 사우디 70%. 그나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한 42% 정도의 담수화의 의존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큰 산맥이 남북으로도 있고 동서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지하수도 많이 있고 또 수력 발전소도 있어요. 댐도 있고. 그래서 여기 담수화에 의존하는 비율은 0.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에너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전력 시설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담수화 시설을 잘 모르고 그냥 얘기했다. 그 정도로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픈 곳 급소는 발전소 정도의 언급이 더욱더 아픈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엄포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황금 기회를 이란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I won't get ahead of it. We'll see what happens in the end of the 10-day period. 황금 기회를 얘기하면서 열흘을 언급했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게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무조건 협상을 타결하겠다라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의지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만약의 경우 진짜 지상전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미국에게도 아주 뼈아픈 이제 상처를 입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도 있지만은 그 벤스 부통령이나 또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두 개를 저희들은 양쪽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우리가 보복 공격을 강하게 하겠다는데 여기에 방점을 둔 듯이 들리지만은 밑에 있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를 한다. 마지막 옵션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일을 마지노선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뒤에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면 나 이제는 전쟁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네. 전쟁이 끝날까요? 이란이 동의 안 해주면. 네. 그래서 이란에서 계속해서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하고 걸프 국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미국은 종전을 하고 싶지만 그 종전이 협상에 의한 종전으로 끝나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는 끝, 나 이제 돌아가. 그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7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면은 정말 일주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데 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나마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지. 그렇지 않고 혼자 그냥 종결한다고 해서 종결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미국 쪽에서는 협상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쪽에서는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다, 결사항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빗 대변인도 공개적으로 나온 것과 비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발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라도 간접적인 지금 이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4개국 그 외교장관 회담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양쪽을 다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 항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5개 또 항 새로운 이제 제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안을 이란 측에 전하고 또 이란 측의 안을 미국에 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란 측의 반응도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미국 측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측에서 말을 하는 걸 봐도 우리는 직접 협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지 간접 협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우호적인 세력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그쪽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종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전 목표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타임라인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도 이제 이게 일정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뭐 네타냐후 총리 얘기하는 거 보면 1년 가야 된다고 그랬다가 뭐 한 반 지났으니까 한 3주만 더 하면 된다. 그 3주 더 한다는 것이 이제 4월 7, 8일 뭐 그 정도 날짜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반 또 얘기하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도 이제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은 맞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건 그만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혼자서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게 급해요. 가능하면은
이 이란을 협상 이전에 초토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세르 원전도 이제 가서 때리고, 그다음에 혼다버 중수로 시설도 가서 때리고, 제강 시설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60% 농축한 450kg의 우라늄은 탈취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란이 다시는 이 핵무기를 조기에 이렇게 완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 잠재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관련 시설들, 핵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이제 때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시설들도 죄송합니다. 가능하면은 이란을 초토화시켜야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막 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는 6개월이나 더 해야 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아마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은 못해요. 네. 예. 이스라엘은 핵을 두고 조금 조급한 모습이 있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좀 조급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엄포를 놓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된 언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이 유조선 20척은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합의를 이뤘다 단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We have emissaries, but we also are dealing directly. And as you know, they've agreed to send 8 boats 2 days ago, and then they added another 2, so it was 10 boats. And now today they gave us as a tribute, I don't know, I can't define it exactly, but they gave us, I think out of a sign of respect, 20 boats of oil, big boats of oil, going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e will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Whether it's possible, we won't. We're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than anybody's dealt with before. It's a whole different group of people. So I would consider that regime change.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언인데 내일이면 20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나라 국적, 어느 나라 소유의 배냐 하는 것은 이제 얘기가 안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 파키스탄과 네. 중국, 인도, 태국 이런 배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이란 측에서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구비를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제스처로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물리적인 봉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배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설령 대규모 공격을 하고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종전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란 측에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제기될 것입니다. 네, 자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걷는 계획안에 결국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란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대화 중이니 여기에서 우위에 있기 위한 어떤 승부수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네. 지금은 이제 워낙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이스라엘 선박하고 미국 선박은 안 된다. 네. 대신에 리알화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유엔이나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흑해 곡물 협정이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 곡물 수출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의 제일 곡창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밀을 수출하고 우크라이나는 뭐 국기 자체가 하늘색하고 그다음에 밀 색깔하고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기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이제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전쟁이 나면서 이게 이제 곡물 수출선들이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로 이제 받는 데가 여기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띠르키에도 물론 공헌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가 안 실렸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이제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연합하고 유엔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띠르키예 그리고 이집트가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주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이제 수에즈 모델이거든요. 예. 이집트가 수에즈를 관리를 하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원 정도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30억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좀 해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미국으로 보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안이 이제 미국 아닌데 미국은 그거 나하고 이란하고 둘이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안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국제법 위반이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도 이거 위반이 되는 거고 3월 11일 날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서도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전 세계를 영원히 적으로 돌릴 수 없는 한 이 문제는 만일 협상에서 타결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은 당연히 통행료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면서 반발해 왔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해협 통제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듣고 오시죠.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Any supply is helpful, and we want to get back to normal. 특히나 베선트 장관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미국이 해협의 통제권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해병대를 통해서 상륙 작전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어무의 통항권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계속해서 통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나토 국가들 그리고 우방 국가들한테 지금 요구한 것도 바로 안전 호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을 포함해서 연합군 측에서 이 해협을 그대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이란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란 측에서 강하게 이제 반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문제가 계속 대척된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종전 협정을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권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안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소행으로 호르무즈 봉쇄 지휘 혁명 수비대의 해군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결국 이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이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갈등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변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치형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초입에 있는 7개 섬을 어떻게 전부 다 네트워크로 구성해낸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모기 함대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모기 함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혹시 들어오게 될 그런 미국 군함이나 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의 군함들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혁명수비대의 해군사령관으로서 여기에 이제 주 책임을 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거가 되면 또 밑에 사람이 하게 되고 또 밑에 사람이 하게 되더라도 통상 그렇게 하게 되죠. 당분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혼란은 오더라도 네. 그걸 다 이제 물려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자신들이 이제 이 이란에서 원래 생각한 대로 큰 차질 없이 그냥 그 계획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들에 대신 내게 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쟁 비용 아랍 국가들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걸프전 때 미국이 수행했던 그 군사 작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분담을 냈습니다. 그때는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많이 그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비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막바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또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걸프 국가들의 안전 안보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이제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랍 걸프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수혜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도 매우 상황을 주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번 이란 공습을 통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 할 거라,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낼까요? 네, 이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프전 일어났을 때 611억 불 들었는데요. 동맹국들이 80%의 전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168억 불, 쿠웨이트가 160억 불, 아랍에미리트가 40억 불에서 368억 불을 냈고요. 일본이 100억 불을 냈습니다. 독일이 66억 불 냈고요. 한국은 간접 비용, 직접 비용 합해서 3억 8,500만 불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이것을 이제 거기에 있는 걸프 국가들한테 이렇게 분담을 해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6개 국가들이 다 친미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돈도 많고,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돈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만일에 그쪽에서 빠져버리면요. 네. 그래서 그 6개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미군이 있어서 피해도 입었어요. 그러나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보험금으로 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죠. 네, 두 분 말씀처럼 매끄러운 논의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오히려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산업시설, 도시 공격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이제 뼈아픈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이파에 있는 가장 큰 정유소가 공격을 당했고 미사일이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이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즈볼라하고 전쟁도 굉장히 버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육군 5개 사단이 레바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후티 반군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후티 반군이 거기에 있는 바브 엘 만데 헤브 거기에 해협을 봉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후티 반군으로서는 과거 2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이 대리 세력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참전을 하면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죠. 지난 1개월 동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라안 측에서는 마지막 카드로서 후티 반군이 참전을 하고 그 해협을 맞게 봉쇄를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제사회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후티 반군은 이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 중이다라는 것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쪽에는 지금 연합군 22개 연합군대가 안전호송 작전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의 경우 해협을 봉쇄를 하는 경우에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티 반군이 아주 강한 피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변수가 될 텐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국방 예산까지 확보하고 전장 더욱더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화유지군 2명까지 사망하고요. 예.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을 텐데, 이게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타결되기 전에 최대한으로 이제 이란을 초토화시키는데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좀 힘이 딸리지만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바논으로 5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23년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해 준다고 해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라크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민병대? 그 시아파 민병대도 예.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의 축이 다 움직였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마스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티 반군도 한 달 동안 꼼짝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헤즈볼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도 2024년도 10월 1일 날 워낙 이제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헤즈볼라를 소탕을 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주 근거지가 바로 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레바논에. 그래서 그때 이제 라티니 강 북쪽으로 다 쫓아냈는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달 정도 이렇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쫓아내고 난 뒤에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도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그는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헤즈볼라의 뿌리를 이제 완전히 건절시키겠다.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상군이 들어갔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라티니 강 그 이남 예. 그쪽 남부 지역은 아마 이스라엘의 계획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그 안전지대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꿈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